안녕하십니까. 육체적 욕망가 숨가쁜 이성입니다. 오늘 하늘도 오늘 이야기의 주제처럼 참 흐리멍텅하네요. 요즘은 아니죠. 아주 수년 전부터 계속돼서 필리핀에서 한국인들이 구타, 폭행, 무엇보다도 총기로 인해서 사망을 하시는 사건들이 너무 많죠. 그런데 이 필리핀 범죄자들이 생각하기에 뭐가 문제냐면은 필리핀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다 부자, 거의 다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여기에서 이 문제가 비롯되는 거죠.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. 필리핀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고 대부분 사실 필리핀에서 못 사는 한국인들이 많거든요. 그런데 이 못 사는 사람들도 처음에 필리핀에 왔을 때는 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동안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기사도 두고 또 가정부도 두고,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. 그러니까 머릿속에, 필리핀 사람들 머릿속에 한국인은 부자다, 그리고 또 한국인, 일본인, 중국인은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닌다. 그래서 꼭 ATM기 근처에서 사건이 또 많이 일어나잖아요. 자, 오늘은 이 범죄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필리핀에 사실 가난한, 진짜 필리핀에 너무 빈곤하게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많잖아요. 왜 어째서 이분들께서 한국으로,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필리핀에서 머물고 있나,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필리핀에 머물고 있나,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필리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부 한국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복합적인 깊은 이유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. 단순히 비행기 표값이 없어서는 아닌 것 같고, 그냥 표면적인 문제고, 일단은 한국 사회에 가서 한국 사회 재진입에 대한 두려움, 또 필리핀 현지에서의 어떤 신랄 같은 그런 희망이 있잖아요.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법적 문제, 복합적이게 얽혀서 한국에 가고 싶은 사람도 또 못 가게 되기도 하죠. 자, 일단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제 생각에는 한국에 돌아가도 기댈 곳이 없는 현실적인 좀 막막한 같아요. 왜냐면 필리핀으로 이주할 때 한국의 집, 직장 등 경제적 기반을 모두 정리한 분들이 대부분이죠. 맞잖아요? 그리고 또 수년간의 해외 생활로 한국에 있는 인적 네트워크마저 거의 다 끊겨버렸죠. 이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제. 그래서 귀국을 해도 당장의 생계는 물론 거주지 마련부터가 또 그 장벽으로 또 다가오죠. 또 특히 필리핀에서 또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거나 모든 재산을 잃은 경우에 한국으로 돌아가 빈손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솔직히 상상하기 너무 어렵잖아요. 또 한국의 그런 치열한 경쟁 사회와 높은 물가를 감당할 자신이 또 없고, 비록 필리핀에서 삶이 좀 궁핍할지라도 실패자라는 낙인 속에서 새롭게 한국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현재 익숙한 필리핀에서 어떻게든 좀 이렇게 버티는 길을 좀 택하지 않냐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또 이분들에게는 귀국은 곧 실패의 인정, 귀국은 곧 실패의 인정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. 좀 왜냐면 우리 떠날 때 주변에 어떤 기대하고 또 본인이 또 성공에 대한 압박감을 갖고 필리핀으로 떠났을 거 아니에요. 근데 빈곤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 지인이나 가족들 마주할 용기가 없잖아요. 못 가지. 그래서 또 못 가. 또한 필리핀 현지에서는 로컬로, 생로컬로 들어가면은 비교적 적은 돈으로도 기본적인 또 이게 의식주 해결이 또 가능하거든. 그래서 이 주머니 사정이 얇은 이 한국 분들께서는 생로컬로 들어가서 살면은 어떻게 또 비비면서 또 거기서 또 살아가게 되거든요. 또 그런데 한국에서는 주변의 시선과 비교 속에서 더 큰 박탈감과 좌절을 겪을 수가 있고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갈 발걸음을 좀 무겁게 만들죠.
이제 이것은 한국에 가고 싶은 분도 있는데 이제 불법 체류 문제하고 이제 법적인 막 그런 어떤 족쇄라고 해야 하나? 왜냐면 이제 장기간에 뭐 여기 필리핀에서 뭐 사업 실패로 비자 연장을 이제 못할 수가 있잖아요, 제때. 그래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버린 거야. 그런 분들의 상당수 되게 많잖아요. 필리핀에서 사업했는데 말아 드셔가지고 불법 체류가 된 거예요, 신분이. 근데 이것은 불법 체류 상태에서는 또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또 못해, 뭘 하려고 해도. 근데 이런 분들이 필리핀 이민법에 따라서 체포가 되면은 벌금은 납부 후에 강제 추방이 되거나 아니면 이민국 수용소에 뭐 구금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한국에 가고 싶어도 벌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. 아는 사람이 또 별로 없기 때문에. 또 그 처지가 그 처지라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도 다 비슷한 처지야. 그러니까 벌금을 내지 않고는 한국을 갈 수 없는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이 또 필리핀에 또 체류를 하게 되죠. 계속해서. 이번 것은 약간 좀 역설적이라고 해야 하나, 이것은? 뭐냐면은 한국에도 한인 사회에서 뭐 세부에도 뭐 한인 여성 사회도 있고, 그리고 또 저기 뭐 중부 루손 한인회인가 거기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쪽에서 필리핀에 있는 한국인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에게, 빈곤한 사람에게 라면이나 뭐 과자나 식음료나 뭐 같은 게 전달을 해준단 말이에요. 그러면 필리핀에 사는 이 빈곤한 한국인 입장에서는, 일부 진짜 빈곤한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 물품들을 받아가지고 또 먹으면은, 또 왜냐면 그렇게 또 도와주는 분들이 은근히 필리핀에 꽤 있거든요. 그러면 또 이렇게 비비면서 또 살면은 또 1년, 2년, 3년, 4년 또 이렇게 시간이 보낼 수 있거든, 필리핀에서 또. 이게 참 이것은 역설적이죠.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그걸로 해가지고 한국에 가야 하는데 또 못 가게 되는 거야. 또 그것도, 이 문제도 또. 그렇다고 이게 뭐, 이 한인의 이게 뭐 그 단체들, 뭐, 세부 한인 여성회나 뭐, 아무튼 뭐 중부 루손 한인회 등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. 훌륭하시는 거죠. 자, 어쨌든 이 필리핀의 빈곤 한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뭐 사회적, 뭐 심리적, 법적인 장벽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같아요. 그러면은 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, 어떤 뭐 일시적인 거 말고, 뭐 한국에서, 이게 좀, 이 필리핀에서 사업하다가 잘못된 분들을 한국에 돌아왔을 때 뭔가 좀 실질적으로 좀 제대로 도와주고 지원책까지 마련을 해줘야지, 그냥 무조건 돌아와라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못 돌아오지.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와. 그래도 한국에 가면 어디 비빌 때라도 좀 있어야, 좀 어디 잠잘 때라도 그러잖아요. 야, 손에 아무것도 없고, 진짜로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올 건데 잠잘 때도, 그러니까 막 쪽방촌 가게 되고, 정말 안 좋은 막 달방에서 끊고, 그럼 노가다 뛰게 되고. 요즘에 노가다도 별로 없는데 거기도 중국엔 뭐 몽골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탄, 막 여기저기에서 막 등치 좋은 애들도 많고. 근데 이리저리 필리핀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재기를 꿈꾼다. 그것은 정말 힘들지 않나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참 많은 분들도, 필리핀에 가는 분들도 다 알아요. 필리핀에 가서 사업이 실패를 하면은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기 정말 힘들다는 것을. 그리고 한국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간 분들 있죠. 어떤 분들 필리핀에서 필리핀 여성을 만났는데 자녀가 있는 분들, 이런 분들은 필리핀에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본인 혼자라도 한국에 가서 대부분 노가다를 띄어요. 10명이 가면 9명은 노가다 뛰는 것 같더라고요. 노가다 띄어서라도 돈을 보내서 필리핀에다 보내가지고 애들은 키워야 하니까. 참, 아유, 이게 아무튼 필리핀에 가시는 분들도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다들 필리핀에 가서 조심히 한다. 예전과 달라. 옛날에는 그냥 질러버리고 다 망하고 막 그러는, 지금은 그런 사례를 많이 알기 때문에 다들 조심히 한다고 하지만, 조심히 한다고 또 그게 대가니, 조심히 해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시작할 거고, 그 사업이 한 번, 두 번, 세 번 무너지면 끝나는 거고, 안타까운 현실이죠. 자, 어쨌든 우리 형님들 다들 조심히 건강히
필리핀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바이. 오늘 참 하늘 우중창하네요. 바이.